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대한광통신이 우리의 예상대로 경고 해제 판단일 전에 양봉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12%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이제 해제 판단일이 하루 남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세력들이 핸들링을 할지 이 세력의 의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투자 경고 세력들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 해제가 내일 되느냐 안 되느냐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지만, 해제가 되는 국면에서 대한광통신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우리가 예상을 해놔야지 대응이라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한광통신 현재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한광통신이 이 투자경고 세력들의 가격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내일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상이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대응하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돼 우리가 홀딩하면서 또 가져가서 고점을 넘는 신고가를 쳐다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한광통신 현재 위치를 파악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매매했습니까? 앞에서 이제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들어온 이 세력의 돈으로 얼마까지 목표가를 잡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처음에 매수가 나왔던 이 자리들 구간에서 첫 번째, 이 구간은 박스권입니다. 여기를 넘기지 못하면 주가가 아직 매집을 하고 있다는 소리고, 이 세 번째가 기준선이죠. 이걸 돌파가 나와야지 1차, 2차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2차 목표가의 과열 신호가 뜨고 나서 2차 신호가 뜨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거고, 다시 이 구간 지지 받으면서 투자 경고 해제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치상으로 보면은 현재 위치가 어떻냐, 바로 직전에 또 파동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보면은,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설명을 드린 건데, 결국에 이 가격을 돌파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1차 목표가 구간이 올 거다. 그러면 이 가격을 돌파를 지금 언제 또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력에 대해서 가격대들 한번 파악해 봐야 하기 때문에 투자 경고 세력들이라고 해가지고 경고에 대해서 한번 사실 살펴볼게요. 대한광통신이 경고에 들어가고 이제 경고 해제일이 남았는데, 경고 해제를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는 거죠. 해제 요건이라고 하면은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은 판단일 T 종가 내일 봤을 때 5일 전보다 45% 이상 상승하면 안 됩니다. 15일 전보다 75% 이상 상승하면 안 돼요. 그리고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걸리면 경고가 수년됩니다. 하루씩 늦춰지면서 수년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대한광통신 차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투자 경고 세력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해제 판단일이 되는데 4일 동안, 5월 4일이죠. 5월 4일 날 기준으로 75%가 올라가면 안 돼요. 15일 전으로. 이게 39,975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죠. 여기가 내일이 5일 전인데 5일 전보다 45%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이게 31,247원이에요. 이 자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자리죠. 사실 오늘 같은 양봉 하나 뜨는 자리인데, 더 기가 막힌 건 15일 최고가가 29,100원입니다. 31,500원이 신고가를 내긴 했지만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29,100원이에요. 그래서 세 개 모두가 해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29,100원 이상을 올라가면 경고가 수년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판단을 해본다면 내일 경고를 풀려면 29,100원대 이상은 올라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29,100원이라는 이 가격을 메모 하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길 대한광통신은 이 경고에 들어가는 종목이고 최근 경고에 대해서 변화된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대한광통신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는 대한광통신이 경고가 해제가 되고 나서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기간 동안 이 경고의 종목들이 유형을 좀 변하게 됐는데, 그 유형들이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 전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해제 날 급락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낮춰놨죠. 대한광통신도 그러면 지금 이 기준선을 넘어가는 게 급선무인데, 넘어가자니 29,100원에 대해서 경고가 수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넘어가자니 지금 현재 구간에서 대한광통신은 강도, 즉 세력이 힘을 보여주지 못하면 밀려 내려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고라는 건 일반적으로 패턴을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의 주가 흐름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히려
경고를 수년시키더라도 주가를 올려버리는 게 우리한테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광통 추가 움직임에.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한광통신의 움직임을 본다면 지금 아래쪽으로 빠지기보다는 내일 경고를 아슬아슬하게 풀거나 혹은 이 경고를 해제할 수 있는 이 가격이죠. 29,100원 구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즉 여기서 바로 음봉이 떨어지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내일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길 5월 25일입니다. 어제 제가 유지선만 유지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올라오고 우리가 경고매매법으로 또 이번에 다시 진입한 게 있잖아요. 예전에 이 구간에서도 경고매매법이 경고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을 봤는데 이 세력의 관리선을 깨지 않고 버텨줘. 그러니까 최근에 주성엔지니어처럼 급등이 또 바로 나오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투자 경고가 지정되는 경우 하락할 확률이 높으니까 4, 5일 만에 저점 형성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자. 이런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또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규로 보시는 분들과 또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도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겠구나, 또 추가도 했을 수 있는 거고, 매도한 거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죠. 이게 얼마입니까? 2만 원대 구간에서 지금 27,000원대니까 이것도 수익이 짭짤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현재 29,100원대를 내일 흐름에서 크게 높이지 않거나 오히려 높아지게 되면 다시 윗골을 달고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해제시키는 가격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한광통신이 이 구간대에서도 그랬고 또 이 구간대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윗꼬리를 다는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매도 타점을 좀 잡아봐야겠다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밀렸을 때는 박스권으로 다시 밀려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긴장을 해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형주나 큰 종목이라면 지금 현재 이 역전 밴드를 한 번도 안 닿고 세력 단가선을 한 번도 안 닿았죠. 그래 올라왔기 때문에 밀려도 여기만 안 깨지면 가져갑니다 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격과 이 위에 있는 가격이 차이가 10,000원대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10,000원대가 빠지는 구간이 나온다면 매도를 한번 했다가 다시 잡는 형태로 가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를 보고 가야 될 것인가, 가격대는 내일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나왔을 때 우리가 목표가를 다시 한번 잡아보는 가격대를 보면 아래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했습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했었죠. 이것도 보시면은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또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두 번째 파동에서 기준선이 있는데 이 위로 올라가면 어땠습니까? 경고밭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 경고밭에 어떤 식으로 세력들이 움직일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도 대한광통신 7,000원대 매수를 말씀드린다, 비상금까지 때려박아서 합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경고매매법이었고, 이번에 이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 이제 18,000원을 넘어갔을 때 추가적인 급등 구간, 왜 목표가 구간이 있는 상태에서 매도 시그널이 떴으니까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다시 아래쪽에 왔을 때 매수를 하셨거나 또 문자 보내드린 걸 하신 분들은 14,600원만 지켜내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14,600원 건들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올라오면서 다이렉트로 올라왔죠.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번에 또 경고 때문에 흔들리는 구간에 왔을 때 그래서 매도 타점을 잡은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회색 구간으로 주가가 내려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을 거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내일 추가적인 고점이 형성이 되거나 만약 십자봉 정도를 내면서 현재 구간을 버텨내면서 해제가 된다, 급락이 떨어지거나 유지선을 깨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보유해가면서 추가적인 이 돌파를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1차 목표가는 거의 높은 확률로 온다. 굉장히 높게 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구간이 오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됐을 때는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한번 잡아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매도 포지션은 우리가 어떻게 잡습니까? 매매 타점을 잡는 거죠. 역전 매매 타점 차트로 봐가지고 지금 이 위로 올라왔을 때도 보시면 목표가 구간에 오거나
파란색 신호가 떠가지고 과열이 뜨는 구간에서 빨간 선을 한 번도 안 깨고 있다가 깨는 구간이 온다면 우리는 여기서 추세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 회색 구간으로 내려오면 조정입니다. 빨간 선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자, 이르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빨간 선이 생기고 나는 구간, 이런 구간이나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야겠다고 이게 역전 차트가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매수라는 이런 매매 타점을 잡아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올라오고 있는 구간에서 목표가 구간이 나오거나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빠져버리는 이런 패턴들이 나와준다면 우리는 여기서 타점을 잡아가지고 매도를 들어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에서 제가 또 오늘 영상 매수할 때도 말씀드리고 매도할 때도 영상 남겨드리니까 영상 보시고 우리가 함께 매매하는 이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식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서 장중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도를 하려고 할 때 매도 타점 가격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매도 타점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해 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남겨놔 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매도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문자 메시지로 매도할 가격과 비중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도 우리가 매도할 타점들 잘 잡아가지고 또 저가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올라오는 데는 뭐 10,000원대부터 여기까지 30,000원대까지 올라와서 20,000원이 올라오는 거지만, 결국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다시 여기서 판다면 20,000원이 아니라 30,000원, 40,000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광통신은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수를 했거나 아무래도 변동성이 너무나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관리를 하면서 비중 조절하고 또 다시 사고 비중 조절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대한광통신이 우리의 예상 구간에서 변동성이 없이 1차 목표가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나온다면 어떻게 우리가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의 요점 정리와 함께 시장의 이야기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 시장 이야기랑 단기적인 시장의 대응까지 빠르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9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아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자, 그럼 대한광통신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늘의 말씀드렸던 내용 요약 정리해드리고 다음번 목표가 1차 목표가가 어느 정도로 잡힐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야기 진행할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유지선이 깨면 안 돼요. 이 빨간 선이 깨지는 부분은 세력이 관리를 안 해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내일 29,100원 이상 올라가면 경고 해제가 되지 않고 경고가 유지되는 수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수년하는 가격이 29,000원이고 현재 가격에서 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 부근에서 끝나는 게 가장 베스트고 올라간다면 29,100원대 정도 수준으로 아래쪽으로 윗꼬리를 달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윗꼬리를 만약에 달게 되면은 31,500원을 찍고 쌍고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개인미들 털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단기로 봐는 분들은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베스트라고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큰 변동 없는 상황이거나 내일 십자봉 형태로 이 현재 구간에서 크게 움직임 없이 버텨내 준다면 아래쪽에 이 세력의 관리선이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부분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1차적인 목표가로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으면 1차 목표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가격을 뚫었을 경우에는 39,000원 정도 수준 한번 일단 기다려 본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예상대로 흐름이 견조하게 나오지 않고 항상 우리는 변수라는 거에 대응해야 되잖아요. 변수라는 게 나오는 관점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매 타점 차트에서 타점이 나오는 구간이 생기면 단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지가 되고 우리의 예상대로 견조하게 움직이면서 29,100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견조성을 보인다면 해제 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면 1차 목표가 구간 정도에서는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다. 아래쪽에서 올라왔을 때는 2차 목표까지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1차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시장에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과열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6월 달에 상장을 하는데요. 이 상장에 일단 300조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이 스페이스X 한 주라도 사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많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지만, 이 부분이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먹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과열에 대한 조정의 명분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악재가 있더라도 MSCI 지수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 계시는데, 올해 MSCI 지수의 편입은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되는 거지 선진국 지수에 바로 편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관찰국 편입을 되고 1년이 지나야지, 그래야지 선진국 지수가 편입이 돼요.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관찰국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패시브 자금은 1원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조정폭이 나온다면 감기 과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깊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타점 전에 우리가 매도하는 구간들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도 타점이 나왔을 경우에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고, 대한광통신의 오늘의 내용 좀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남겨주시고 다음번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역전이었습니다.